노드라고 말하는 건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Node.js라는 사이트를 가서 보시면 얘네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엔진 어쩌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게요. 한국어 사이트 있으니까 KO. 자, Node.js는 크롬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말이 어렵기는 해요. 근데 자,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엔진 무시하시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된 이 끝이에요.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런타임. 런타임이 뭘까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런타임. 쉽게 말하자면 우리 영화에서 뭐 런타임 하면 뭐예요? 러닝타임 그냥 활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개발하는 동안에 서포트가 되어 도와주는 뭐라고요? 기능. 이게 제일 맞겠네. 처리해주는 기능을 만들어준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가진 환경을 Node.j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니? 라고 한다면 Node.js라고 하는 곳 내부에는 Node.js 내부에는 뭐가 있다? 기능을 가진 앱스토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앱스토어는 뭐예요? 실행 프로그램 모음. 프로그램 모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카오톡 바로 실행되나요? 뭐 해야 돼요? 앱스토어 가서 깔아야 되잖아. 앱스토어 가서 뭘 깔아요? 실행 프로그램 카카오를 깔잖아요. 그죠? 웹툰 보려면 웹스토어 가서 해당하는 웹툰에 관련된 앱을 깔잖아요. 그게 뭐다? npm이다. 아마. 카카오 페이지, 뭐 다음 웹툰, 네이버 웹툰 앱이 따로 존재하죠. 물론 깔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노드가 아니라 데노라고 하는 아이. 데노. 그래서 npm이라고 하는 그냥 앱스토어에다가 내가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깔아 쓰는 거예요. 실행 프로그램. 이거 어디 가면 나올 수 있어요? npm.js라고 하는 사이트 가시면 나와요. 자, 노드도 JS고 npm도 JS예요. 왜 JS라고 자꾸 붙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으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아이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돌아가는 아이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건 지금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스. 그럼 사스만 있을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류만 수천, 아니 수만, 아니 그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앱스토어에는 앱이 몇 개 깔려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죠?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그 중에 인기 있는 앱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인기 있는 앱을 갖다 쓰는 거죠. 여러분이 쓸 때 핸드폰으로 인터넷 딱 썼어요. 인터넷 브라우저 앱만 해도 몇 개예요? 한 몇십 개 될걸요? 그죠? 돌핀 브라우저 아시나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 브라우저 중에 조금 유명한 거. 근데 여러분 뭐 쓰세요? 평균적으로? 크롬이나 삼성 쓰시면 삼성 브라우저나 LG 쓰시면 LG 브라우저나 사파리 브라우저나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쓰시죠. 같은 개념. 채팅 뭘로 하세요? 거의 우리나라 카카오톡으로 쓰잖아요. 왜? 대부분 그거 쓰거든. 똑같아요. 왜 npm install global SAS 여기 SAS를 써요? 얘가 현재 가장 밀어주고 있는 아이거든. 가장 많이 쓰거든. 그럼 왜 npm install global을 해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구글 스토리 어도비에서 프로그램 받아요. 설치해요. 어디 설치가 돼요? 컴퓨터 어디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들 안에 설치가 되죠. 공개적으로 여기에 80% 이상 설치가 되죠. 똑같은 이유로 npm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어디에? 내 컴퓨터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쓰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냥 일부 조그맣게 설치하고 싶어요. 안 되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프로그램 중에서는 C 드라이브에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포터블 버전이라고 해서 딱 그만큼만 쓰고 지우면 사라지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잖아요. 동일한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애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 쓰고 하는 이유가 거기 때문인 거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수도를 붙이는 이유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인다. 자,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신 거고, 설치를 했으면 확인하는 건 사스 버전 쓰면 해당하는 아이가 몇 버전입니다 라고 체크. 동작은 우리가 어도비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해서 해당하는 앱을 클릭하잖아요. 근데 얘는 사스는 앱 우리 눈에 보이는 UI 방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명령어 기반 방식이에요? 명령어 기반 방식이니까 동작을 하려면 똑같이 명령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행해라 라는 명령어가 깔은 사스니까 사스로 동작하세요. 그 중에 내가 쓰고자 하는 옵션들은 변할 때마다 내가 매번 실행 하기 귀찮으니까 감지해 주세요. 이거 안 쓰시면 간단해요. 사스 막 작업하고 저장 누른 다음에 명령어 엔터. 작업하고 명령어 엔터. 작업하고 명령어 엔터. 하시면 돼요. 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계속 새로 고침 누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바꿔주고 브라우저에 새로 고침 하시면 되겠죠. 계속. 귀찮으니까 실시간으로 감지해라. 어디서 어디로? 파일 대 파일로 하셔도 되고요. 디렉토리 대 디렉토리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저는 써놓은 건 SCSS 디렉토리에 있는 자료를 CSS로 넘기세요. 저는 SCSS 디렉토리 싫어요. 다른 이름 바꾸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빌드란 디렉토리에서 src로 바꾸세요. 또 빌드 디렉토리에서 src 디렉토리로 넘기겠습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팅하고 쓰시는 형식입니다. 별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 것인가 개념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가 써야 되는 폴더에다가 여기다 쓸 거예요. 우리는 사용을 할 건데 혹시라도 원본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이미지용 따로, 관리용 따로, 그 다음에 작업용 따로 하실 거라면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만 그냥 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바로 여러 가지 사용할 폴더를 세팅한 다음에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그냥 다이렉트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mk dir scss 만들고요. js 만들고요. html 만들고요. 이미지 만들고요. 미디어 만들고요. 폰트 만들고요. 뭐 기타 등등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저는 js 같은 거 만들고 추가할 거다 그러면 sic 만들고요. js에 폼은 만들고요. scss에다가 나는 뭐 폼은 만들 거야 그러면 폼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리셋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css 들어갈 테니까 그냥 css 안에다가 리셋과 아니다 펌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저는 뭐 서브 페이지나 내용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게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scss에서 페이지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중에 당장 메인 만들 거니까 scss에서 페이지 안에 메인 또는 scss에서 페이지 안에 공통 이런 식으로 뭔가 관리해서 써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scss 폴더를 만들고 쓰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부 폴더만 지금 쭈루룩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mkdir 하면 에러 나죠. 그래서 옵션을 -p를 걸어 주셔야 에러 나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초 인지하는 파일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치 index.html 하나 필요하겠죠. 하나 더 HTML 안에는 우리가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하게 하는 우리가 뭐 이벤트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바로 메인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ain.html 써주시면 인덱스에서 HTML로 바로 이동해라 라고 명령어로 써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럼 실제로 index.html과 HTML 폴더 내부에 파일이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VS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VS 코드를 이용해서 인덱스에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강제로 HTML 이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index.html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뭐 기본적인 내용 doctype html 그 다음에 html 만들어주고 이 안에 다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뭐 타이틀 어쩌고저쩌고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VS 코드에 쓰도록 하고 저는 여기다가 스크립트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 여기다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VS 코드에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로케이션은 작업하고 있는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HTML 안에 main.html로 이동하게 명령을 쓰시면 되죠. 네. 자, 해서 저장하고 나가면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VS 코드를 실행을 해서 npm html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직접 쓰시는 게 제일 편하시긴 할 거예요. 현재 페이지에서 이 두 줄은 제가 그냥 추가를 한 거고요. 로케이션 통해서 강제로 메인 페이지를 이동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만은
자, 상대 경로를 쓸 것인가, 절대 경로를 쓸 것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환경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이제는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향후에 여러분들의 웹페이지를 어디 기준으로? 쓰고 있는 이 프로젝트 기준으로 바꿀 거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웹과 연동을 했을 때. 그죠? 우리가 했던 건 그 웹과 연동하는 게 어느 사이트였어요? 여기. 베르첼에서 설정해 놓은 위치가, 그죠? 제일 상단이 여기는 index.html이니까 이런 옵션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상대 경로로 그냥 쓰십시오. 해서 main.html 문서를 열어서 기본적인 여러분 쓰셔야 되는 내용 기준으로 작업을 모두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아이들 리셋과 커먼 CSS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전에 거 그냥 복사해 오십시오. 네. 생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려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냥 커먼 CSS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전에 있던 자료에서 폰트 옵션 사용하실 거라면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폰트 옵션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용해 볼 예정이라 빼고 플렉스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불러올 자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첨부해서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파비콘 하나만 가져오도록 할까요? 자, 아직 메인은 따로 쓴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기 main.css가 있습니다. 내용 기준으로 보자면 CSS로 잡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내용은 사스죠. 그럼 SCSS 폴더에 src 폴더니까 src 폴더에서 저는 main.sc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CSS를 변환했을 때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를 써줍니다. 그러면 src 내부에 있는 main.scs는 css 폴더에 있는 src 안에 자료로 바뀌어서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동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이가 원활하게 동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혹시 모르니 껐다가 다시 동작을 해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SS 파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쓴 게 없거든요. 테스트로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변환됐습니다. CSS로 변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에서 기준으로 여러분이 페이지 작업을 할 건데 사실 사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기본 폴더와 데이터를 불러와서 써야 되잖아요. 자, SCSS의 디렉토리에서 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요 커먼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몇 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언더바 variable.scs스고요. 또 하나는 자 언더바 mixin.scs입니다. 물론 함수도 필요하면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믹스인에 담다가 나중에 옮기도록 하죠. mixin.scs와 변수는 variable.scs입니다. 이 둘을 불러오는 방법은
메인, 실제로 써야 되는 메인에서 골뱅이 import URL을 붙이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고요. 기준 경로는 사용하고 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자, 하나 빠져나가야 되니까 점점 슬러시 했고요. 해당하는 경로 안에 필요한 데이터만 쓰는데 언더바 앞에 있는 거 안 붙인다. 앞에 있는 언더바가 붙어 있으면 암묵적으로 뭐 하는 거니까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니까 이름만 쓰시면 된다. 필요하다면 콤마를 통해서 다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더라. 네. 자, 이렇게 불러온 아이들은 위쪽에 있는 곳에 전혀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쓰는 게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미콜론을 통해서 그냥 import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믹스인과 베리에이블을 따로 불러오지 않았습니다만 순서 바뀌었네요. 변수가 먼저인데 자,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변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우리가 써야 되는 이곳 사이트에서 바로 설정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반응형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컬러 스타일의 다양한 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에서도 보면 위에 accept 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모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show accept 그리고 옆에 책자 아이콘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변수를 가져올 게 필요하거든요. 자, 변수를 가져오거나 사용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보자면 자,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이 피그마를 어디로 내보낸 것 제플린으로 내보낸 쪽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제플린을 열어주신다면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검색을 그냥 할게요. 자, 상단에 있는 홈 버튼 누르고 커뮤니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플러그인 중에 자, 뭐 사스라고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변수 variable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export style to css variable이라고 있을 거예요. export styles to css variable 뭐 위에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이걸로 깔았으니까 자 installed 설치하시고 나서 플러그인을 열어주시면 자, 이름이 아까 뭐였어요? export 스타일이었죠? 그럼 export 스타일 어쩌고저쩌고 있는 것을 찾아옵니다. 눌러서 위에 보시면 쭈루룩 있죠? 그래서 오른 버튼 export 어디 갔니? to css 변수 눌러서 generator 버튼을 눌러주시면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얘는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변수로 저장이 되죠? CSS의 변수로 저장이 돼요. 왜? 얘네들은 CSS로만 변수를 저장하는 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스를 쓰고 있으니까 사스용으로 바꿔 찾아봐야겠죠. 검색을 플러그인으로 다시 보면 바로 위에 거 볼까요? 여기도 사스로 변환한지 뭔지 내용들이 쭉 있을 거예요. 얘가 맞으면 얘를 쓰면 되고 잘 모르겠다.
사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밑에 거 CSS 젠, 폰트 굉장히 많죠? 아무거나 해보자고요.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왠지 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름이 들어서. 여기 보면 골뱅이 믹스인 바디 어쩌고 써있는 거 보니까 전환이 어느 정도 되나봐요. 일단 설치. 그러고 나서 CSS 젠 왜 안 떠? 인스톨드 그런 버튼 지금 방금 깔았던 게 요거죠. CSS 젠. 자, 여러 번 눌렀더니 깔렸어. 이거 안 깔려가지고 저도 여러 번 했어요. 언인스톨 아래쪽에 다시 띡 됐다. 되게 오래 걸. 뭔가 조금 저게 되나봐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오른 버튼 플러그인 CSS 젠 누릅니다. 사스로 할 거니까 컬러는 텍스 반투명한 거 있으면 RGBA로 가시면 되고 네이밍 케밥 원하시면 케밥으로 케밥 중간에 이거 대시예요. 카멜 케이스 원하시면 카멜 케이스로 파스칼 스네이크로 할까요? 띡 됐죠. 어떤 거는 이렇게 믹스인 이거 뭐예요? 폰트에 관련된 것도 다 만들어주네요. 카피 하시든 다운로드 하시든 카피 할게요. 그래서 어디에? 변수에다가 붙여넣기. 자, 나중에 이름이나 내용들을 조금 수정하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해놓고 변환해서 올렸는데 HEX로 올렸잖아요. 자, HEX로 올리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게요? 뭐? 다 문제 없죠, 그죠?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여긴 없네. 자, 투명도를 걸어놓은 게 아예 없네요. 투명도를 걸고 만든 아이가 없어서 지금 다행히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 그레이 OP라고 써있는 이 변수는 투명도를 걸어놓은 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레이 OP라고 하는 이름 여기 있다. 어떻게 됐어요? 55, 55, 55. 그냥 투명도가 없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투명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버려요. 대신에 자, 우리가 이 아이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 컬러 방식을 RGB나 HEXA 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HEXA는 구형 브라우저는 무조건 안 먹는 거라는 건 알고 계셔야겠죠. 물론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스는 알아서 변환돼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큰 고민할 필요 없이 하면 지가 알아서 바뀌겠지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내시면 RGBA를 통해서 바꿔주시면 일반적인 컬러는 그대로 모두 다 변환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그레이 OP라고 하는 아이만 투명도가 조정된 상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차후에 따로 수정할 거냐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냥 쓸 거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거 하나만 그냥 카피할게요. 요렇게 복사해서 어디에 베리에이블에 들어있는 OP, 그레이 OP라 써있는 이 부분에 컬러만 쓱 잡아서, 아이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0.3이면 충분하니까 나머지도 지우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자도 야, 수면도가 설정되어 있는 아이니까 바꿔서 써주시는 게 낫겠죠? 자, 위에 있는 뭐 레터 스페이스 사이즈 변경된 것도 혹시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써야 되는지 점검해 주시고 바꿔 쓸 건데요. 자, 저건 세팅 자체가 아마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이 되어 있나 봐요. 불필요한 것들은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서체는 폰트 패밀리가 죄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폰트 패밀리, 라이네이트, 스타일, 볼드, 레터 스페이싱, 뭐 기타 등등 폰트 사이즈 말고는 사실은 뭐 다 똑같죠. 다른 게 혹시 있나요? 내가 보기엔 없어 보이는데 변경되는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확인을 해가지고 공통으로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몰라 난 그냥 이거 다 쓸 거야 하시면 써주시든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한 보니까 서체명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볼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볼더는 굵기를 바꿔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폰트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IBM 플렉스 있는 거 가지고 쓸 거고 나중에 노트 산스로 바꿔가지고 수정할 수 있게끔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보다 폰트 패밀리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삭제. 자,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이 서체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위에 컬러 변수 쓴 것처럼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컬러는 컬러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는 저는 폰트는 폰트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담아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폰트 패밀리 뭐 한국어와 영어를 따로 구분하고 싶다면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쓰셔도 되게 좋은 방안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잉글리시 쓰시고 KR 쓰시고 커먼 써가지고 서체를 대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노토 단스 KR 써주고 영문 서체는 어차피 노트 산스 KR 쓰긴 쓰겠지만 그죠? 여기다가 애플 고딕 뭐 그러면 애플 정확하게 사실은 몰라요. 그냥 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글도 이것뿐이 아니라 저는 IBM 플렉스 1단을 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IBM 플렉스라고 하는 서체 이름을 갖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IBM 플렉스를 없다면 쓰세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꽃다운표 쓰든 쌍따옴표 쓰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저는 산스 세리프로 바꿔 쓰라 라고 해주신다면 서체에 대한 변환을 모두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써먹기가 좋죠.
그럼 여기다가 골뱅이 폰트 믹스인이군요. 자, 믹스인 폰트 셋 써서 폰트 패밀리 라고 쓰고 각각의 변수를 모두 불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아이들의 에러가 있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27번째 줄에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제가 컴마를 안 써서 에러 났던 것 같고요. 지금 이상 없이 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 서체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자 한다, 뭐 세팅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위에서 바꾸셔도 되고 밑에서 변경 가능하게 만들어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굵기. 자, 굵기도 내가 세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기본 리셋에다가 세팅을 다 해가지고 쓰기는 할 건데, 만약에 난 그걸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니까 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폰트 웨이트를 하나 걸어서 기본적인 굵기를 만들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숫자, 수치로 쓰는 것 자체는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씬, 노멀, 볼드, 볼더 이런 식의 컨셉은 잡아서 쓸 수는 있잖아요. 300, 400, 600, 700 이런 식으로 500인지. 그럼 내가 쓰려고 하는 아이가 볼더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다루기가 낫겠죠. 네요. 볼더를 700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밑에 있는 텍스트나 내용들을 설정할 때는 난 볼더 대신에 700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굵기를 설정해 놓은 아이로 바꿔주면 되겠죠. 웨이트란 이름이 너무 길어서 변수 이름이 너무 길어요, 줄여주세요 한다면 그냥 폰트 볼더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기본적으로 난 스타일이 노멀이기 때문에 딱히 건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 지우고, 데코레이션 없어요. 그럼 딱히 쓸 거 없으니까 지우고. 과하게 들어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폰트 사이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잖아요. 이거 이대로 갈 것인지 바꿔주실 건지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개념으로 조정. 볼더니까 똑같죠? 조정. 조정. 볼드네요. 볼드니까 볼더가 아니라 볼드. 밑에도 볼드. 볼드. 자, 서체들은 이상하게 그냥 변수로 저장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보신 저 플러그인은 이렇게 믹스인으로 따로 빼주는 바람에 조금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내용 보니까 밑에 쪽 24픽셀 0.06 논 똑같죠, 이거?
세 개 다 똑같죠? 자, 물론 그대로 가도 돼요. 그대로 가도 되지만 어차피 이 세 개가 모두 공통이라면 저는 이거 세 개를 따로 뺄 것 같아요. 골뱅이 mixin 텍스트 스페이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라이네이트 레터 스페이싱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뜯어서 붙일 건데 텍스트 데코레이션 애초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삭제. 그럼 저 아이만 똑같이 삭제. 밑에 똑같이 삭제. 하되 뭐만 불러오면 돼요? 요 텍스트 스페이싱만 불러오시면 되겠죠. 텍스트 스페이싱만 골뱅이 include 텍스트 스페이싱 이라고 쓰시면 사이간격 설정만 따로 빼줍니다. 자, 하지만 저는 여기다 한 가지 옵션을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텍스트 스페이싱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텍스트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수정할게요. 지금 보이는 현재 이 정도 말고는 현재 위에 없으니까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75번째부터 78번째 줄 내용들은 아래에 있던 믹스인에 있는 자료를 끄집어 올려서 만든 아이예요. 새로 만든 아이예요.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의 텍스트 스페이싱의 이름은 저는 텍스트 옵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텍스트 옵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자, 왜 바꿔줬는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현재 내용들이 정리가 다 되셨다면 요 믹스인 있죠? 요거 그대로 뜯어서 제일 상단으로 끌어올릴게요. 폰트 믹스인 만들어준 바로 이곳에다가 아까 폰트 셋 만들고 했던 바로 밑에 텍스트 옵션이라고 하는 아이로 붙이겠습니다. 자, 이대로 가셔도 돼요. 근데 자, 변수를 하나하나 죄다 만드는 거 좀 귀찮아요. 사실은. 물론 저는 컬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도 옛날엔 이렇게 만들었지만 리스트가 좀 더 편하기도 해서 바꾸기도 했는데 얘는 생각보다 자주 바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대로 두겠지만 이 옵션들은 사실 어지간해서는 크게 바꿀 일은 없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이곳에다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달러 폰트 웨이트는 3, 4, 5, 700 각각 다 쓰셔도 되고 얘네들의 각각 이름을 다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00, 400, 500, 700 식으로 쓰겠다고요. 뭐 한 거예요? 사스에서 어떤 형식? 리스트 형식으로 쓴 거죠. 위에 있는 이 변수 값을 사실 그대로 바꿔서 쓰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수치만 집어넣었어요. 수치만 집어넣었어요. 밑에 봤더니 전부 다 사이즈와 굵기를 옵션을 걸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옵션을 걸어주려고. 전 여기에 달러 W 하나 웨이트 하나 정도 넣어놓고 폰트 웨이트라고 쓸 겁니다. 두 가지밖에 옵션이 없어서 두 가지만 쓸까 하다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기다가 달러 웨이트라는 값을
넣어줄 건데, 이게 수시로 바뀔 거 아니에요. 300, 400, 500, 700 으로 직접 쓰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아니면 저는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nth 폰트 웨이트에 컴마 기본은 볼더라고 쓰면 이 중에 700이니까 1, 2, 3, 4로 써주시면 굵기가 바뀌게 들어가겠죠. 자, 뭐 한 거예요? 리스트, 배열 형식으로 만들어진 i의 값을 nth라는 함수는 폰트 웨이트에 들어있는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식으로 가져와서 담겠다 라고 써준 거죠. 그럼 폰트 웨이트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이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는 뭘 하시면 돼요? 강제로 바꿀 수 있게끔 세팅이 되겠죠. 뭐 그런 옵션으로 들어가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 얘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들어가 있는 폰트의 사이즈도 골뱅이 폰트 사이즈 에서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단순하게 24픽셀, 40픽셀, 36픽셀이라고 쓰셔도 되고 앞에 있는 옵션 이름 붙여서 타이틀 2는 40, 3는 30, 4는 28, 5는 22 객체, 맵 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서체에 들어있던 모든 서체를 다 가져왔어요. 크기를 순서대로 40 먼저 36 또 28 또 24 22 18 16 12 22 겹치니까 삭제 10 9 없죠? 하시면 폰트 사이즈에서 순서 번째로 넣을 거냐 아니면 맵 형식으로 가면 맵은 뭐예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앞에 이름 값, 키 밸류 그럼 이거는 타이틀 3 얘는 타이틀 4 맞아요? 몰라요. 자 타이틀 5 4 5 22 5가 22 자, 24는 어디서 튀어나왔죠 갑자기? 자, 어디서 튀어나왔어? 24가 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나는 잘못 들어간 아이인가요? 라인에이트네요. 그럼 빼고 22. 그럼 18은 어디서 나온 거? 컨텐트. 22와 18은 컨텐트네요. 자, 너무 양이 많으니까 쭉 자리 바꿔서 컨텐트 1 카피해서 2 왜냐면 1은 22였거든. 컨텐트 3 컨텐트 4 일단 뭔지 모르니까 12까지 써보고 쭉 들어가서 4까지 맞았고요. 4-1이 있고 버튼이 있고 코드가 있네요.
4-1은 뭘까요? 그냥 컨텐트 5로 갈게요. 포1은 뭐예요? 똑같구나. 그냥 버튼과 코드만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옵션이라는 아이와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로 하겠습니다. 자, 10픽셀 어디서 나온 아이죠? 찾으세요. 자, 쭉쭉쭉 찾아요. 스타일 코드 2, 코드 1, 코드 2, 옵션 1, 옵션 2 걸면 되겠네. 옵션 3까지 12. 자, 옵션 1, 옵션 2, 옵션 3. 얘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제 큰 거대로 큰 거부터 작은 걸로 했으니까 뒤집으시든지 12, 19로 바꾸시든지 12, 19 순서로 바꾸시든지 한 번 세팅해 놓은 다음엔 나중에는 이 넘버링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추가로 중간에 끼워 넣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고민하시고 설정. 폰트 사이즈를 첫 번째로 리스트 옵션을 갈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맵 형식으로 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겠죠. 이제 저는 맵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맵을 쓰려면 기본적인 맵은 다 죄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거를 뭘로 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골뱅이 사이즈는 기본 옵션을 골뱅이 아니죠. 달러죠. 달러 사이즈의 기본 옵션을 타이틀 2라고 일단 넣어 보도록 하죠. 네.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는 맵 get 그죠? 앞에 건 이름 맵 get 무엇과 무엇 맵의 이름은 폰트 사이즈 키 이름은 타이틀 순으로 들어갑니다. 자, 쓰기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니?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하고 있겠죠. 어떻게? 폰트 사이즈라고 쓰고 애초에 맵 get을 그냥 여기다 때려 넣으세요. 때려 넣고 여기에 들어갈 자리는 이 타이틀 2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달러 사이즈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간 이름 뭐만 바꾸면 돼요? 요거에 대한 이름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3로 할 거예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T1, T2, T3, C1, C2, C3, B1, O1, O2 하면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자유. 그럼 마찬가지로 웨이트도 NTH를 내놨으면 너무 이름이 기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아래 폰트 웨이트 자리에 달러 웨이트는 숫자 자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요 값 NTH 폰트 웨이트를 그대로 집어넣고 숫자가 들어간 아이는 숫자만 넣고 달러 웨이트가 요 안으로 요 달러 웨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첫 번째 거 1 쓰면 1이 오는 거고
2 있으면 2가 오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되게 복잡한 아이들을 지금 저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내가 1, 2, 3, 4라고 쓰기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뭐 볼드, 볼더, 노멀 이런 식으로 이름 썼을 때 수치가 반영되게 하셔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전 요거 지울게요. 위에 사이즈 1번 전 안 쓸 거니까 폰트 사이즈는 변수 숫자가 2가 아니라 그대로 갈 거고 여기도 맵 기본 변수명 그대로 반영.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잘 찾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 라인 헤이트와 레터 스페이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아이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왜? 아까 내용을 봤더니 아래쪽에 몇 개만 적용했지 전부 다 쓰는 아이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 한 가지 옵션을 더 주겠습니다. 콤마 라인 달러 라인이라고 쓰고요. 기본적으로 true 하고 써주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달러 서클이 골뱅이 if 자바스크립트 if문과 개념이 똑같아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거는 이 변수명 들어가는 건 true면 수행하는 건데 false니까 여기 수행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럼 true라고 쓰면 수행하는 거고 false면 이거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갈게요. 요 값 두 개만 쓸 거니까 라인 기준으로 골뱅이 if 하고 달러 라인 중괄호 false는 괄호가 들어갈 일이 없다.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안 쓰고요. true면 값을 적용. false면 적용하지 않음. 일단 기본은 안 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 들어가는 모든 폰트들의 세팅은 다 끝났어요. 여기 들어있는 이 옵션도 나는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세팅 가능합니다. 세팅 가능하지만 요 정도 선에서만 끝내겠습니다. 너무 많아 버리면 지금도 힘든데 더 복잡해지겠죠. 그럼 밑에 있는 아이들은 냅두셔도 되고 저는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과감하게 저는 삭제. 이펙트 섀도우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쓸 거거든요. 일단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펙트 스타일 섀도우라고 이름 너무 기니까 이펙트 섀도우 1 하나만 쓰겠습니다. 제가 등록해 놓은 이펙트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끌고 온 거고요. 실제로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자,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폰트 세팅과 함께 기타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폰트는 그럼 어떻게 세팅해요? 사실 리셋을 끌고 와야죠. 기본 베이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는 그냥 CSS에서 들어있는 리셋에다가 서체를 등록해 놓고 그냥 쓸래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한다면 딱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내가 바꿀 것이 있다면 그때 이 변수를 갖다 수정해서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거 말고 다른 변수 필요하시면 쓰시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적용을 한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믹스인 첫 번째 세팅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대로 뜯어갑니다. 컨트롤 X 어디로? 믹스인으로 폰트 넷 저장. 그럼 변수는 변수끼리만 잔뜩 모아놓은 아이로 처리. 믹스인은 믹스인끼리만 모아놓은 아이로 처리. 그 중에 지금 한 건 오로지 폰트. 피그마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그대로 갖다 쓰셔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나중에 디자이너가 수정을 했을 때 그대로 반영하면 되니까 불편한 건 아닌데, 이게 코딩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쓸데없는 코드가 굉장히 중첩돼서 들어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컨펌을 해가지고 회의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걸 우리 이렇게 바꿉시다 라고 정리를 해서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 해야죠. 가이드에서 쓰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럼 폰트에 관련된 내용은 끝난 거고,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건 이미지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관련된 내용들로 믹스인 채워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찾아가지고 반영을 한다던가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